아빠, 우리도 이제 힘들어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편한 길이라니까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도 바쁜데 언제까지 신경 써드려야 하죠? 요양원에서 더 잘 챙겨드릴 거예요. 자식들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월 350만 원, 간병인은 월 450만 원, 자녀와 함께 살면 상처만 남고 혼자 살기엔 불안한 현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단 8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양원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겪은 요양원 걱정을 딛고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노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감정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저는 73세 박영재입니다. 한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짐처럼 느껴지는 노인입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는 제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을, 그 구멍은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점점 채워집니다. 아빠, 더 이상은 혼자 살기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에서 돌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딸 지은이가 은근히 권유했습니다. 딸아이의 말투에서는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보내드릴 요양원은 최고급 시설이에요. 아버지는 몸만 가시면 되세요. 이 말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제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죠. 제 40년 직장 생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바쳤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존엄성은 어디로 간 걸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더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저는 딸의 집에서 아들의 집으로 옮겨 다니며 누군가의 부담이 되어갔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나의 삶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집 곳곳에 놓인 제 짐들은 마치 제 인생의 짐 같았고 그 짐들은 점점 더 가족들의 눈치를 받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양원 안내 책자를 펼쳐보며 마지막 인생의 장소를 정하려 했습니다. 첫 방문한 요양원의 복도는 생기 없는 회색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색은 마치 여기 계신 노인들의 희망마저 빼앗아간 듯했죠. 민우와 지은이는 제게 최고급 요양원이라지만 제게는 그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공간으로만 보였습니다. 좁은 개인 공간에서의 식사,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이곳은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전문적이고 실시간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이란 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만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습니다. 무기력하고 체념한 듯한 표정. 그들의 눈빛은 이미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죠.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미래의 모습 같아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입소 비용은 월 350만 원입니다. 어르신 연금으로는 모자라니 자녀분들이 추가로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직원의 차가운 말에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경제적 부담감이 역력했고 점심시간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최소한의 영양만 고려한 듯한 음식, 획일화된 메뉴,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타자 민우와 지은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던데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마치 결정된 사안을 확인하는 듯한 어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차 안은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문 밖 풍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 사람들, 아이들 모두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무력해진 걸까요? 민우의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3명이 앉은 식탁은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입소는 다음 달부터 가능하대요. 계약금만 먼저 입금하면 된대요. 지은이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인생이 마치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고 단지 하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아닌 여전히 존엄성 있는 한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이곳은 절대 내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다고. 그날 밤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녀라면 결코 저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하는 노년을 꿈꿔왔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걸음걸음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 공원에 도착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고 혼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의 밝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약 80대로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10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죠.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의 이름은 김병철 씨, 82세였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대화가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있어요. 김병철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 보이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김병철 씨가 현재 실버 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심지어 작은 수입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볼래요? 오늘 오후에 모임이 있어요. 망설임 없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버 지원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양원의 차갑고 무기력한 마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활기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 김병철 씨의 설명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센터에서 만난 다양한 노인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야기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이명희 씨는 최근에 수채화를 시작했고 80대 초반의 박정수 씨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센터 책임자 김영 씨의 말은 제 귀에 새겨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저 쇠퇴하고 의존적으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노인들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센터 식당에서 함께한 저녁 식사는 특별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웃음소리, 때로는 진지한 토론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영재 씨 어때요? 우리랑 같이 할 생각 있어요? 김병철 씨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고 제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튿날 아침 저는 민우와 지은이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실버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생활하시는 게. 지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할 거야.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결국 그들도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의지를 꺾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실버 지원센터 안내 포스터는 마치 제 인생에 던져진 구명줄 같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공동체,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평범해 보이는 문구가 제 삶엔 작은 빗줄기가 비치는 것 같았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서
책임감 있게 일해왔지만 은퇴 후에는 무기력해져 있었거든요. 도전이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후의 외로움이 아직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실버 지원센터를 상세히 알아보니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공동 텃밭 가꾸기, 목공예 교실, 요리 프로그램, 특히 공동 텃밭 프로그램이 마음에 끌렸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살면서 흙을 만져본 적 없었지만 무언가를 키울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직원들은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제게 희망을 주는 듯했습니다. 제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될 수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첫 텃밭 수업날 제 손은 떨렸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모종을 심으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40년 회사원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이 찾아왔습니다. 영재 씨, 당근 모종 조금 더 깊게 심어보세요. 옆에 앉은 김병철 씨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제게 동료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당당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실버 지원센터에서의 생활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제 내면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텃밭 프로그램은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흙을 만지는 일이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죠. 당근, 토마토, 상추를 키우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직접 길러내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철 씨와 저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은퇴 후 오랫동안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담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했고 제 이야기 또한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재 씨,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병철 씨의 말은 언제나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제 인생은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목공예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구를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작은 선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 손주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죠. 아이들과 멀어진 지 오래였지만 이제는 다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키운 채소와 목공예품을 판매했습니다. 월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고 이는 제 자존감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가족 초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딸 지은이와 아들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의 반응은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민우 역시 제 변화된 모습에 감탄하는 듯했습니다. 가족 초청 프로그램 당일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못했던 요리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시니 너무 다행이에요.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짐으로 여겼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존경과 사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요양원의 차가운 복도가 아닌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제 삶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버 지원센터에서의 삶은 마치 언 땅에 싹이 트는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센터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할 것만 같았던 만남이 점점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갔습니다. 매주 목요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밭을 가꾸고 목공예를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꼬마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질문은 저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일하며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게 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란다. 제 대답에 민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김명 선생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마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채소와 목공의 작품을 팔고 수익금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딸 지은이와 아들 민우를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작품들을 보며 놀라워했고 제 옆에서 자랑스럽다며 여러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더는 짐이 아닌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질 뻔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게 바뀔 수 있다니 그 자체로 기적 같았습니다. 40년 회사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월 8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된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고비용의 요양원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노후의 해법이었습니다. 실버 지원센터의 월 회비는 5만 원.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만으로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버 지원센터 회비가 5만 원입니다. 아침마다 실버 센터에 가면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점심도 먹을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무료할 텐데 여긴 너무 즐겁습니다. 식비는 20만 원입니다. 밥은 직접 해 먹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지만 텃밭 채소를 활용하고 상추, 마늘, 고추 등을 키우니 장 보는 비용이 확 줄었어요. 교통비는 7만 원, 지하철, 버스 타면 어딜 가든 편합니다. 무엇보다 경로우대 혜택 덕분에 교통비 부담도 적어요. 통신비는 5만 원, 핸드폰 요금제는 저렴한 걸로 쓰고 인터넷도 필수라서 5만 원 정도 나와요. 가끔 영상도 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요. 공과금 지출이 15만 원으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아껴 쓰지만 불편하지 않게 삽니다. 건강관리비, 운동, 영양제 등 8만 원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벼운 운동은 필수. 실버 센터에서도 운동하지만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영양제도 하나 챙겨 먹어요. 한 달에 8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기타 생활비가 15만 원으로 영화도 가끔 보고 친구들과 국밥 한 그릇 먹을 여유도 있어야죠. 필요한 생필품도 사고 재미도 누리면서 삽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생활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적은 지출로 제가 얻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었습니다. 건강, 사회적 관계,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였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제 경우에는 바로 우리 실버 지원센터의 작은 카페 창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병철 씨와 함께 시작한 이 모험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센터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정했죠. 목공예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직접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고 텃밭에서 재배한 걸로 차를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이 만드는 카페라니 누가 올까요? 처음에는 김병철 씨도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함을 만들어 내기로 했죠. 우리 카페의 차별점은 바로 이야기가 있는 차였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각 메뉴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손님들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노병의 회복 차는 김병철 씨의 군 시절 이야기를, 농부의 꿈 차는 제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느낀 감정을 담았습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수익은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월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우리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경제적 독립을 제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 느끼는 성취감이 있죠. 카페는 단순한 사업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장소였고, 우리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우리 카페는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노년 도전의 현장 같은 제목의 기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요양원에 보내질 뻔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역전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우도 제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더는 부담감이 아닌 존경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때 짐으로 여겨졌던 제 존재가 이제는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제 인생도 변해갔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복도 대신 따뜻한 공동체의 품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수많은 노인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지일 뿐입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오디오북이 도움됐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